반장님 그러면 네. 카니발 1.6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차이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배기량이 훨씬 크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의 마력이요. 대략 180마력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네.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280마력에서 300마력 수준이에요. 일단 하이브리드 동력계를 빼고 단순 내연기관 엔진으로 조합한 것만 해도 마력수 차이가 엄청나죠. 거기에 또 하이브리드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 카니발 하이브리드 1.6 타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자기 몸 주체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아무래도 좀 동력 성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팰리세이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개선을 해주겠죠. 다 커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하이브리드 동력계까지 합치면 대략 뭐 한 300마력 언저리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300마력이면 굉장히 힘이 좋아요. 팰리세이드 나오면 얼마나 팔릴지 좀 아마 기대되는데. 팀킬 할 것 같은 느낌.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 다 통틀어서 팰리세이드가 아마 팀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레저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카니발이 예전에는 아빠차라고 하잖아요. 그 견인도 많이 했어요. 뒤에 달고. 네, 카니발의 카라반, 트레일러 네. 많이 견인했는데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사실상 견인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버겁죠. 버거운데 팰리세이드가 나오면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이런 부분을 그냥 한 방에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레저를 가족과 즐길 수 있는 패밀리카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연비도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 차를 주말만 쓰는 게 아니라 데일리카로도 쓸 수 있어요. 사실상 그 패밀리카로 이제 카니발 뽑으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카니발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예전에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이제는 선택의 폭이 하나 더 생겼네요. 그렇죠. 네. 반장님 그러면 네. 장점만 어떻게 보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이제 처음 나온다는 거죠. 처음 나온다? 1.6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K5, 소나타, 소렌토, 산타페, 투싼, 스포티지부터 해서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검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검증된 차 그 엔진이죠. 그런데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이번에 나오게 되면 처음 나오는 엔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조사에서 전부 테스트를 해서 이제 나왔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나올 때는 이제 품질 이슈가 살짝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왜냐면 이제 내가 선뜻 얼려더터처럼 샀는데 이제 베타 테스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가 출시를 하면 한 6개월? 저는 한 6개월 차에 차 받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좀 넉넉 잡아 기간을. 그렇죠. 네. 물론 뭐 빠르게 받아서 타면 좋겠지만 네.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살짝 그렇고 가솔린은 뭐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팰리세이드는 3.8 엔진이었잖아요. 네. 근데 다운사이징이 된다고 들었어요. 3.5로. 그럴 경우에 뭐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이제 연비와 배출가스 관련해서 이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카니발 같은 경우에 3.5가 들어가 있죠. 네. 3.5가 들어가 있고 이제 팰리세이드만 전용으로 이제 에키스 사이클이라 그래서 좀 대배기량 SUV에 맞는 전용 엔진 3.8 엔진인데 이것도 이제 새로 강화되는 이제 배출가스 기준이나 네. 연비나 이런 거에 맞춰서 카니발처럼 이제 3.5로 디튠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이게 3000cc가 넘어가면요 3.5나 3.8이나 이 힘이 엄청납니다. 힘은 네, 뭐 어차피 좋았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00cc 차이로 뭐 다운사이징이 된다. 이건 다운사이징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해요. 300cc의 차이는 크게 의미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세대에 대한 좀 변화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플랫폼이 3세대로 바뀌죠. 네. 기존 팰리세이드는 이제 2세대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2세대 플랫폼이 무조건 나쁘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3세대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제 충돌 안정성 테스트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3세대 플랫폼으로 안정성 강화를 하고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또 팰리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에는 이번에 TMED2라는 플랫폼이 들어가요.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 버전의 플랫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요새 이제 말도 많잖아요. 내연기관은 없어져야 되고 전기차는 아직 좀 불안하고 네. 그러면 향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오래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전기차 시대 당장 안 온다. 네네. 네, 하이브리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댓글로 엄청 깠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시대가 앞으로 향후 최소 10년 이상. 하이브리드 시대에 발맞춰서 팰리세이드도 큰 대형 SUV인데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그거에 맞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시작이 팰리세이드가 될 거예요. 5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그렇죠. 이 변화의 기점을 또 한번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팰리세이드가 원래는 후속 모델 예정이 없던 차예요. 이 모델 하나로 만들다가 끝나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원래 이제 추세를 네, 그런 예상했는데.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놨다가
이제 풀체인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은 이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기에는 시기상조거든요.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하이브리드 시대가 10년 간답니다. 그 이상 가요? 그 이상 그 네. 이상 훨씬 더 갈 겁니다. 펠리세이드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카니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택의 기준을 한번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뭐 펠리세이드가 2.5로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뭐 카니발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환경을 좀 따져야죠. 환경적 요인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큰 차가 필요해서 펠리세이드 또는 카니발을 타야 되는데 또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카니발 가솔린과 펠리세이드 가솔린 기준으로 보면 펠리세이드 가솔린의 가격이 좀 비싸요. 좀 펠리세이드 또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면 아마 가격이 상당할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또 뭐 나는 사륜이 굳이 필요 없어. 나는 아이가 셋이라서 3열에 하나는 무조건 사람이 타야 돼. 이런 분들은 카니발이 더 나아요. 공간 면에서 활용도가 왜냐면 아이 셋이면 짐도 어마무시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펠리세이드는 3열에 사람이 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자 하나를 펴야 되기 때문에 네. 적재 공간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적재 공간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펠리보다 카니발이 낫고 근데 나는 뭐 4인 가족 기준이고 어쩌다 한 번씩 부모님이나 뭐 사람을 태워서 3열을 한 번씩 펼쳐서 3열이 필요하긴 한데 나는 또 4륜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또 RV보다는 승합 느낌 나는 RV보다는 나는 SUV가 멋있고 SUV. 좋아. 이런 분들은 펠리로 가야죠. 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충분히 또 시승해 보시고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뭐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일반적인 이런 운행 환경에서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지. 그것도 네. 내가 타보고 내가 느껴보고 네. 일단 뭐 펠리가 나온다 그러면 펠리도 타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누가 뭐 이걸 사라 이건 아닙니다. 이걸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펠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가 출시됐을 때 한번 또 차이점을 좀 잘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가솔린이 사실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항상 가솔린이 먼저 출시되고 하이브리드가 나중에 나오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요즘 추세가 이게 문화가 가솔린 탔다 그러면 왜 하이브리드를 안 샀어? 그러니까요. 막 약간 좀 이상하게 막 추궁을 하는데 아니요.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선택하면 600만 원이가 추가돼요. 제가 지금 더뉴 펠리세이드를 타고 있지만 전 가솔린을 타고 있고요. 저는 주말용으로만 씁니다. 주말용만. 네, 주말용에 이제 가족들 태우고 부모님 모시고 쓸 때만 그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솔린 3.8을 타고 있지만 월에 주유를 2번 이하로 합니다. 주말에만 사용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하이브리드를 한 600만 원, 700만 원 더 주고 사요. 네. 그러면 5년, 6년, 7년, 8년을 타도 손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뽕을 뽑을 수 있는 그 키로수를 좀 그렇죠. 타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가솔린 하이브리드 선택 기준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차를 데일리카로 쓸 것인가. 왜냐면 이제 데일리카로 써야 된다 그러면 연비를 또 무시를 못 해요. 왜냐면 펠리세이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 연비가 5km, 6km 나와요. 근데 그런 차를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이제 유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제가 만약에 데일리카로 펠리세이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하이브리드를 사겠죠. 그래서 이제 평일에 뭐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차가 있고 가정용 차가 하나 필요하신 분들 같으면 이제 펠리세이드 가솔린을 그러니까 가솔린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나 한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데일리카로 쓰기는 좋은데 막상 큰 차 타보신 분들 아세요. 왜냐면 아무리 연비가 좋아도요. 가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네. 다들 다 그 어디 가서 소리예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펠리세이드 가솔린을 선호하시는 분들 이제 또 특징이 또 이제 6기통 엔진의 부들부들한 또 약간 그거 좀 무시 못하죠. 패밀리카니까 또 고급스러운 감성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갖고 굳이 몇백을 더 주고 꼭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추세에 따라 가시면 안 돼요. 본인이 탈 이제 환경과 그 스케줄과 모든 여건이 맞으면 이제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급 차량인 SUV 이제 차량들과 좀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좀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네,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할게, 아니.